요즘 몸이 자꾸 무겁지 않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개운하지 않고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차고 특별히 아픈 곳은 없는데 뭔가 불편합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는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분명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그 정체가 바로 염증입니다. 염증은 원래 우리 몸을 지키는 방어 시스템이에요. 손가락에 가시가 박히면 빨갛게 붓죠? 그게 바로 염증 반응입니다. 면역 세포들이 달려와서 상처를 치료를 하는 거예요. 며칠 지나면 저절로 낫습니다. 이런 염증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이 염증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될 때입니다. 혈관 속에서, 관절 안에서, 장 점막에서 조용히 타오르는 염증. 이걸 우리는 만성 염증이라고 부르죠. 만성 염증은 소리 없이 당신의 건강을 무너뜨립니다.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면 그곳에 지방과 노폐물이 달라붙게 돼요. 혈관이 좁아지고 혈압이 오릅니다. 심장은 더 힘들게 뛰어야 하고 뇌로 가는 혈류도 막히게 되죠. 결국 이것이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더 무섭게 들리시겠지만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세포도 염증을 아주 좋아해요. 염증이 있는 환경에서 암세포는 더 빠르게 자라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염증은 모든 질병의 시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염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원동력이 된답니다. 그럼 이제 당신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함께 들여다볼까요? 염증이 생기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해요. 당신이 매일 먹는 음식, 스트레스, 수면 부족, 이 모든 게 염증을 키웁니다. 흰 밥, 튀긴 음식, 단 음료수, 가공식품.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세포를 자극해요. 불규칙한 수면과 운동 부족은 몸의 회복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염증은 되돌릴 수 있어요. 이미 손상된 혈관도 다시 깨끗해질 수 있고 지친 세포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열쇠는 바로 음식입니다. 당신이 오늘 무엇을 먹느냐가 내일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염증을 줄이는 음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염증을 직접 꺼버리는 항염식품. 둘째, 혈관 속 찌꺼기를 청소하는 건강한 지방. 셋째,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식품. 이 세 가지가 함께 작동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혈관이 맑아지고 피로가 줄어들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오늘 저녁 식탁부터 바꿔보세요. 흰 쌀밥 대신 잡곡밥, 튀긴 고기 대신 생선 한 토막, 탄산음료 대신 물 한 잔. 오늘 저녁 밥 한 숟갈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 결정하는 건 당신입니다. 약국에 가면 소염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약을 먹을 순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당신의 주방에도 소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음식이에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음식들은 단순한 영양분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 몸속 염증을 잠재우는 천연 치료제가 돼줄 거예요. 먼저 마늘과 양파는 혈관을 지키는 작은 전사입니다. 마늘, 냄새 때문에 꺼리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그 냄새의 주인공인 알리신이 당신을 지킵니다. 알리신은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의 생성을 막아주죠. 손상된 혈관벽을 회복시키고 혈전이 생기는 것도 막아줍니다. 양파의 퀘르세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포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마늘과 양파는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돼요. 너무 센 불에 오래 볶으면 영양소가 파괴되니 중불에서 살짝만 익혀서 드세요. 두 번째로 주목할 음식은 베리류입니다. 작지만 강력한 항산화 폭탄이죠.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이 작은 과일들이 대단한 일을 합니다.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고 염증 수치를 확실하게 낮춰주죠. 하버드대 연구에서 8주간 블루베리를 먹은 사람들의 염증 지표가 25% 이상 떨어졌습니다. 매일 한 줌이면 충분해요. 냉동 베리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는 장과 간을 동시에 살리는 짙은 녹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이것들이 당신의 장을 지켜줍니다.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강해질 수 있어요. 식이섬유는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독소와 세균이 혈액으로 넘어오는 걸 막아주죠. 간에서는 해독 작용을 돕습니다. 데쳐서 먹어도 좋고 살짝 볶아서 먹어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혈관을 청소하는 기름진 생선입니다. 연어, 고등어, 참치, 정어리. 이 생선들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가득합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억제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호르몬 분비를 돕습니다. 일주일에 2번, 한 번에 100지 정도면 충분합니다. 튀기지 말고 구워서 드세요. 5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익힐수록 강해지는 항산화제죠. 토마토는 익혀 먹는 것이 좋아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열을 받으면 3배 더 잘 흡수됩니다. 올리브 오일과 함께 볶으면 금상첨화죠. 혈관 속 산화를 막고 염증 수치를 낮춥니다. 6번째는 올리브 오일과 아보카도입니다. 좋은 기름이 나쁜 기름을 몰아냅니다. 기름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올리브 오일과 아보카도는 불포화 지방이 풍부하죠. 이 지방이 혈관벽을 회복시키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줍니다.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은 폴리페놀과 비타민 E가 들어있어서 세포 산화를 막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샐러드에 뿌려 드세요. 7번째는 하루 한 줌의 기적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치아씨드, 아마씨. 이 작은 것들이 염증 수치를 낮춰주죠. 하루 30지, 손으로 한 줌이면 됩니다. 혈당도 안정시키고 혈압도 낮춥니다. 단, 소금이나 설탕이 첨가된 제품은 피하시고 생견과류를 냉장 보관해서 드세요. 이 음식들은 혼자도 강하지만 함께하면 더 강합니다. 아침에 계란 프라이에 브로콜리를 곁들이고 점심엔 고등어 한 토막과 잡곡밥, 저녁엔 토마토 볶음과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 간식으로 블루베리 한 줌과 아몬드 몇 알. 이렇게만 드셔도 당신의 혈관은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특별한 날만 먹는 게 아니라 매일 먹는 겁니다. 몸속 염증은 하루 만에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루 만에 사라지지도 않죠. 하지만 오늘부터 식탁을 바꾸면 2주 후 몸이 가벼워지고 한 달 후 피로가 줄어들고 석 달 후 혈액검사 수치가 달라질 거예요. 음식은 약보다 강하고 당신의 식탁이 당신의 주치의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나쁜 음식을 피하는 거죠. 아무리 항염식품을 먹어도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을 계속 먹으면 소용이 없겠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음식들은 당신의 식탁에서 반드시 줄여야 할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흰색의 함정, 정제된 탄수화물이에요. 흰 밥, 흰 빵, 흰 설탕. 이 세 가지가 염증의 주범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게 돼요. 혈당이 치솟으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이 과정에서 염증 물질이 쏟아져 나오게 되죠. 매일 흰 밥만 먹는 사람과 잡곡밥을 먹는 사람의 염증 수치는 확연히 다릅니다. 흰 밥 대신 현미, 보리, 귀리를 섞어 드시고 흰 빵 대신 통밀빵을 선택하세요. 설탕은 최대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치킨, 돈가스, 감자튀김. 정말 맛있죠? 하지만 튀긴 음식은 염증 폭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온에서 기름이 산화되면서 트랜스지방과 유해 물질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게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염증 반응을 폭발적으로 일으킵니다. 특히 같은 기름에 여러 번 튀긴 음식은 더 위험하죠. 치킨을 먹고 싶다면 구워서 드세요. 감자는 쪄서 드시고요. 그것만으로도 염증은 확 줄어들 거예요. 두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육포 같은 가공육에는 아질산 나트륨 같은 보존제가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이 체내에서 염증을 유발하고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매일 먹으면 대장암 위험이 18%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어요. 아침에 햄 대신 계란을 드시고 간식으로 육포 대신 견과류를 드세요. 세 번째는 바로당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탄산음료, 과일 주스, 에너지 드링크에는 엄청난 양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액상과당은 간에서 바로 지방으로 전환되어 지방간과 염증을 동시에 일으키게 되죠. 과일 주스도 조심해야 합니다. 과일을 갈아버리면 식이섬유가 파괴되고 당분만 남습니다. 과일은 통째로 드시고 음료 대신 물이나 차를 드세요. 네 번째는 나트륨이에요. 짠 음식이 혈압을 올리는 것도 이미 알고 계시죠? 혈압이 오르면 혈관벽에 상처가 생기고 그곳에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라면, 찌개, 젓갈, 장아찌 이런 음식들을 매일 먹으면 나트륨 과다로 몸이 붓고 염증이 악화되죠. 식사하실 때 국물은 되도록 조금만 드시고 소금 대신 허브나 레몬즙으로 간을 맞춰보세요. 다섯 번째는 누구나 알고 있는 술입니다. 술은 간에서 독소로 분해됩니다. 이 과정에서 염증 물질이 생성되죠.
매일 마시면 간에 지속적인 염증이 생기고 결국 지방간, 간경화로 이어지는 거예요. 술은 최대한 줄이세요. 마시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적당량만 드세요. 여섯 번째는 첨가물이 많은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컵라면, 냉동식품. 편리하지만 위험하죠. 조미료, 보존료, 인공색소, 합성향료. 이런 첨가물들이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자주 먹으면 장내 환경이 나빠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돼요. 계란 프라이 하나, 샐러드 한 접시. 그게 컵라면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 음식들을 완전히 끊을 순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평생 튀김과 라면을 안 먹고 살겠습니까? 중요한 건 매일이 아니라 가끔으로 바꾸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치킨 먹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매일 라면을 먹는 것은 안 되죠. 나쁜 음식을 줄이고 좋은 음식을 늘리세요. 그 균형이 당신의 염증 수치를 결정합니다. 이제 나쁜 음식은 알았으니 자연이 만든 최고의 항염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식은 조합이 중요해요. 어떤 음식끼리 만나면 효과가 배가 되죠. 염증을 잠재우는 최고의 조합이 있습니다. 생강, 강황, 그리고 다크초콜릿입니다. 생강은 염증을 끄는 천연 소화제예요. 생강하면 감기 걸렸을 때 마시는 차가 떠오르죠? 하지만 생강의 진짜 힘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항염 효과죠. 생강 속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염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 생성을 억제하고 면역세포가 과하게 반응하는 것도 진정시킵니다. 더 놀라운 건 암세포의 증식 속도를 늦춘다는 점이죠. 강황은 세계가 주목하는 황금빛 치료제로 불립니다. 강황의 노란색, 그게 바로 커큐민이라고 불리는 성분인데요. 커큐민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천연 항염 물질 중 하나입니다. 혈액 속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 효소의 작용을 차단하죠.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를 보면 하루 500mg의 커큐민을 섭취한 사람들이 무릎 통증과 혈중 염증 지수가 확연히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커큐민은 지용성이에요. 그냥 먹으면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올리브 오일이나 우유 같은 지방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몇 배 높아집니다. 우유에 강황가루 한 티스푼과 후추를 약간 넣으면 골든 밀크가 됩니다. 후추의 피페린 성분이 커큐민 흡수를 2000% 높여주게 되죠. 다크초콜릿은 달콤한 혈관 보호제죠. 초콜릿이라고 하면 몸에 안 좋을 것 같겠지만 카카오 함량 70% 이상의 다크초콜릿만 다릅니다. 코코아 속 플라보놀 성분이 혈관을 보호해주죠.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며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줄입니다. 하루 한 조각 약 20g이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먹으면 당분 때문에 오히려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꼭 카카오 함량이 70%가 넘는 초콜릿을 선택하세요. 자, 그럼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더 좋아질까요? 아침에 생강차를 끓여서 강황가루를 살짝 넣으세요. 거기에 꿀 한 티스푼 넣으면 더 맛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디저트로 다크초콜릿 한 조각. 이것만으로도 몸속 염증 지표가 눈에 띄게 낮아집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3개월간 이 조합을 꾸준히 드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CRP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졌고 관절 통증도 많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은 몸만 회복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회복시켜주죠. 생강의 따뜻한 향은 긴장을 풀어주고 강황은 세로토닌 분비를 도와서 기분을 좋게 해주죠. 초콜릿의 플라보놀은 뇌로 가는 혈류를 늘려서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입니다. 즉, 이 조합은 몸과 마음을 함께 회복시키는 천연 보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항염 식단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국에 강황 한 티스푼 넣고 간식으로 아몬드 한 줌 먹고 잠들기 전 따뜻한 생강차 한 잔 마셔보세요. 이 세 가지 습관이 당신의 혈관과 세포를 매일 새롭게 만들 겁니다. 좋은 음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의 순환이 막히면 염증은 빠져나가지 못하죠. 진짜 염증을 씻어내는 힘은 생활 습관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 물. 물은 가장 강력한 해독제예요.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노폐물이 쌓이게 되죠.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나누어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밤새 쌓인 독소를 배출시키고 장을 깨워주죠. 찬물보다는 40도에서 5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이 온도에서 몸의 대사 효소가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두 번째, 수면. 수면은 세포가 스스로 치유하는 시간이에요. 잠을 잘 때 세포를 복구하고 염증을 줄이는 사이토카인을 분비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죠.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숙면이 필요합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 화면의 강한 빛은 피하시고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카페인을 끊으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리듬. 이게 몸의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핵심입니다. 세 번째, 운동. 운동은 염증을 완화하는 천연 치료제라고 할 수 있어요. 운동은 약보다 강력하죠. 하루 30분 걷기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몸속 염증성 단백질이 줄어듭니다. 무리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가볍게 몸을 풀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특히 식후 30분 안에 걷는 습관. 이게 혈당을 안정시키고 지방이 혈관에 쌓이지 않게 하는 핵심이에요. 근력 운동을 주 2회에서 3회 병행하면 더 좋습니다. 근육이 항염 호르몬을 분비하기 때문이죠. 매일 조금씩 움직이세요. 그게 염증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염증의 불씨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면역계를 자극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죠. 심호흡, 명상, 가벼운 산책. 이게 이 호르몬을 줄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웃음도 훌륭한 항염제입니다. 웃을 때 분비되는 엔도르핀이 면역세포를 자극해서 몸의 방어 체계를 강하게 만들어주죠. 하루에 한 번 크게 웃어보세요. 그게 당신의 염증을 줄여줄 거예요. 염증은 생활습관 보고서입니다. 잘 자고, 잘 움직이고, 잘 마시는 사람에게 염증은 머무를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을 지키는 것이 약보다 강력한 치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거릅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입맛이 없어서요. 하지만 아침을 먹지 않으면 밤사이 공복으로 쌓인 스트레스 호르몬이 혈당을 급격히 높이고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하루의 첫 끼가 몸의 리듬을 결정합니다. 공복 커피는 독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커피부터 마시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 저도 커피부터 찾습니다만 그건 위장을 망가뜨리는 습관이죠.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늘리고 염증이 있는 위 점막을 자극합니다. 커피를 마시더라도 반드시 식사 후로 미루세요. 그렇다면 아침에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첫 번째, 계란입니다. 계란은 완전 단백질 식품이에요. 세포를 만드는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뇌세포의 염증을 줄이고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하루 한두 개면 충분해요. 두 번째, 오트밀입니다. 오트밀 속 베타글루칸이 혈당 상승을 완화시켜주고 장내 유익균을 늘려서 염증 수치를 낮춰주죠. 우유나 아몬드 밀크에 불려 먹으면 소화도 편하고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세 번째, 채소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토마토를 함께 곁들이세요. 계란 프라이에 브로콜리를 곁들이고 토마토를 살짝 구워 먹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항염 아침이 됩니다. 네 번째, 견과류와 과일입니다. 아침에 과일 한 조각과 아몬드, 호두 한 줌을 함께 먹으면 혈당이 안정되고 집중력은 높아지게 되죠. 과일은 꼭 통째로 드시고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하세요.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한 녹차나 보이차가 좋습니다. 혈관을 맑게 하고 세포 산화를 막아주죠. 아침 한 끼를 바꾸면 하루의 컨디션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피로가 줄고 머리가 맑아지며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신다면 그건 바로 염증이 줄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번엔 음료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무심코 마시는 한 잔이 혈관을 해치기도 하고 반대로 혈액을 맑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의 주성분인 카테킨이 혈액을 맑게 해주죠. 카테킨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혈액 속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 반응을 억제합니다. 하루 2잔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진하게 마시면 위를 자극할 수 있으니 연하게 우려내세요. 두 번째는 허브티입니다. 허브티는 마음을 진정시켜주죠. 카모마일, 루이보스, 페퍼민트? 이 차들은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면역계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특히 카모마일은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서 스트레스성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잠들기 전 한 잔 마시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아까도 말씀드린 베리류의 과일이에요. 블루베리, 딸기 같은 베리류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항염 효과가 높습니다.
요거트나 우유에 베리와 바나나를 함께 갈면 면역력 강화와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좋죠. 물을 잊지 마세요. 물은 모든 항염 습관의 기본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염증 물질이 몸 밖으로 배출되죠. 하루를 시작할 때 중간중간 잠들기 전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몸속 순환을 깨워보세요. 그 단순한 습관이 몸속 염증을 가장 확실하게 줄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방법을 이미 실천하고 있죠. 염증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몸이 스스로 염증을 조절하도록 만드는 힘, 그건 키울 수 있습니다. 호흡부터 시작해 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복식 호흡. 이게 몸의 산소 농도를 높이고 자율신경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심장이 안정되고 혈압이 내려가게 되죠.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잠들기 전 5분. 이것만으로도 몸은 달라질 거예요. 불안, 분노, 서두름. 이 모든 것은 염증의 불씨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면역세포의 활동을 바꿔주고 염증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죠. 웃음은 최고의 약입니다. 하루에 한 번 웃을 일을 찾아보세요. 일주일에 하루는 가볍게 단식을 하거나 저녁 식사를 일찍 끝내고 충분히 쉬는 것도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몸은 스스로 염증을 정리합니다. 손상된 세포를 재활용하는 자가포식 기능이 활성화되는데 이걸 오토파지라고 부릅니다. 몸이 스스로 청소하는 시간을 주는 거죠. 건강은 하루의 결심이 아니라 평생의 습관입니다. 물 한 잔, 견과류 한 줌, 웃음 한 번. 이게 몸속 염증을 서서히 사라지게 만듭니다. 당신이 오늘 한 선택이 내일의 당신을 만듭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피로가 줄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변화를 느낀다면 그건 당신의 몸이 스스로 염증을 이기고 있다는 신호예요. 몸은 이미 스스로를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깨우는 건 당신의 선택이죠. 오늘 저녁 식탁부터 바꿔보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셔보세요. 하루 30분 걸어보세요. 잠들기 전 깊게 숨 쉬어보세요.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당신의 혈관을 맑게 하고 세포를 젊게 만들고 염증을 잠재웁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이 마시는 물 한 잔, 오늘 당신이 먹는 한 끼, 오늘 당신이 내쉬는 한숨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몸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